안녕하십니까? 꿈마을 사랑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의미 치료의 창시자 빅터 프랑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의미 치료의 이론과 임상 이시영 박사님 편입니다. 신은 인간이 괴로워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프랭클에게 고뇌는 인간을 성숙시켜서 진실의 자기 로고스를 불러일으켜 사는 의미를 성취시키는 찬스입니다. 고뇌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대체로 의미 없는 인생밖에 기대되는 게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가벼운 인간으로밖에 될 게 없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일부러 고뇌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를 프랭클이 양친을 위해 미국행 이주를 단념하고 수용소행 운명을 선택한 데서 볼 수 있습니다. 피하려고 했다면 피할 수도 있었던 고뇌였지만 그것은 인간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고뇌이기도 했습니다. 만일 그때 도피의 길을 택했다면 그 후에 그도 그리고 의미 치료도 탄생할 리가 없었습니다. 영광에 넘치는 그의 후반 인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내적인 양심의 소리, 즉 로고스가 그 고뇌를 받아들일 것을 바라고 그리고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용기를 내어 그 힘든 길을 택합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행복의 땅으로 이끌 게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해도 괜히 괴로울 필요는 없습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가령 수술을 하면 나을 병인데 이를 거부해서 괴롭거나 몰핀을 거부해서 너무 아픈 경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고뇌는 어디까지나 성장의 기회이며 수단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고통을 목적으로 한다면 가학성이 됩니다. 이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인간이 의미도 없는 고통을 알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 경우에 한해서만 고뇌는 비약의 도약대가 되어 주어진 과제는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뇌에 자기 처벌이라는 잘못된 의미를 줄 때도 있습니다. 즉, 이런 괴로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자기가 나쁜 인간이기 때문이다, 죄가 깊기 때문이다, 과거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다 등 부정적 의미를 붙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괴로움에 대해 불합리한 설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의 고뇌를 이렇듯 불합리적으로 설명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 고통이 되고 맙니다. 상황을 조용히 관찰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게 순서입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를 합리적 감정교정법이라 부릅니다. 비슷한 예는 많습니다. 내 신앙심이 깊지 못해서 어릴 적 가게에서 연필을 훔쳤기 때문에 등등 엉뚱한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 처벌적 의미 부여는 결국 자기 죄를 깨끗이 씻으려는 괴로움 자체가 목적이 돼서 마조히즘과 다를 바 없이 됩니다. 인도에 가면 고행을 하면 득도를 한다는 오랜 전통에 따라 지금도 피골이 상접한 거지꼴로 다니는 사람들을 덜어 보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갈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큰 병을 앓게 될 수도 있고 사망하는 사람인들도 왜 없겠습니까? 일부러 고통을 자초하는 경우와는 달리 어떤 불행이 닥치면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나쁜 짓을 했으므로 처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향은 때로는 다른 사람이 고통에 빠져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업자득이다. 나쁜 짓을 했으니까 업보다 나와는 다르다. 이렇게 자기를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정말 배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냉담하게 거절, 심지어 비난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하지만 사랑의 신이 인간이 괴로워하는 걸 바랄 리가 없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기대하는 건 괴로움이 결코 아닙니다. 주어진 현상을 미래를 향해 어떻게 살릴 것인가입니다. 플랭클은 여기서 카네기 일화를 끄집어냅니다. 운명이 레몬을 주거든 운명이 레몬을 주거든 레모레이드를 만들 노력을 해라. 우리는 레몬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걸 레모네이드로 만들면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